만약에 세상에 정해진 규칙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철학계의 두 거장, 장폴 사르트르와 프레드리히 니체의 생각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신도 없고 절대적인 도덕도 무너져버린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기준으로 살아야 할까요? 사르트르와 니체, 이 두 사람은 평생을 바쳐 이 거대한 질문과 씨름했죠. 두 사람 모두 오래된 규칙들은 이제 더 이상 쓸모없다는 데에는 완전히 동의했어요. 출발점은 같았던 거죠.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죠. 바로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축복인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르트르 철학의 심장,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목적이나 설계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툭 던져진 거죠. 그 이후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선택과 행동들이 모여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보면 딱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우리는 세상에 그냥 존재합니다. 둘째, 매 순간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하죠. 그리고 바로 그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마침내 당신의 본질, 즉,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이 말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우리는 선택할 자유를 가졌지만 역설적이게도 선택하지 않을 자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라는 형벌을 선고받은 죄수처럼 모든 책임의 무게를 짊어진 채 평생 선택을 해야만 하는 운명인 거죠. 근데 그 책임감의 무게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르트르는 우리가 하는 선택 하나하나가 단순히 나 개인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봤어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그 순간 나는 모든 인간은 이래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정말 어깨가 무거워지는 생각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선수, 프리드리히 니체에게로 가보겠습니다. 그는 낡은 도덕 체계를 완전히 부숴버리려고 했습니다. 니체는 말 그대로 망치를 든 철학자예요. 그는 기존의 도덕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그건 약자들이 강자들의 발목을 잡기 위해 만든 노예 도덕일 뿐이다. 연민, 겸손, 동정 이런 것들이 인간의 위대함을 억누르는 족쇄라고 본 거죠. 그럼 그 낡은 규칙 대신 뭘 따라야 할까요? 니체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생명의 충동, 바로 힘의 의지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게 남을 지배하려는 그런 단순한 욕망이 아니고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나, 더 강한 내가 되려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근본적인 의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니체가 말하는 길은요, 일단 파괴에서부터 시작해요. 기존의 낡은 가치들을 전부 부숴버리고 그 폐허 위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고 극복해 나가면서 마침내 세상에 없던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의 끝에 도달한 이상적인 인간상이 바로 위버맨슈입니다. 흔히 초인이라고 번역하는데 중요한 건 남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두 거인을 정면으로 한번 붙여보죠.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사람의 차이가 확 드러나죠. 네 가지 핵심 주제에서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보여주는데요. 특히 이 책임 부분을 한번 보세요. 사르트르는 전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책임을 강조하는데 니체는 그 책임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숴버려라 라고 하잖아요. 완전 정반대죠. 결국 이 모든 차이를 딱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돼요. 사르트르는 새로운 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자유 안에서 보편적인 윤리를 찾으려 하죠. 반면에 니체는 철저하게 새로운 나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고독하게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 그게 니체의 목표인 거죠. 자, 이렇게 두 거인의 엄청난 대결을 보고 나니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시죠? 그럼 이제 이들의 유산을 바탕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두 사람 다 우리 손에 망치랑 끌을 쥐어주는 건 똑같아요. 네 가치는 네가 직접 만들어라고 외치는 거죠.
다만 사르트르는 모두가 함께 지을 수 있는 공동의 집이라는 청사진을, 니체는 각자 자기만의 궁전을 지으라는 청사진을 우리 앞에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은 이제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도덕의 길 위에서 다른 사람들은 함께 손잡고 가야 할 동반자인가요? 아니면 내가 넘어서야 할 장애물인가요? 그 답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르트르와 니체의 윤리학을 비교해 보는 그런 영상 같이 또 들어봤네요. 재밌게 잘 봤네요. 둘 다 객관적인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그런 도덕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치들을 스스로 부여하는, 인간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는 그런 창조력, 창조적인 능력, 진정한 자유, 이런 것이 말하자면 가장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면이 있었죠. 근데 그 둘이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사르트르는 그 자유라는 것이, 즉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그 자유라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그 자유로부터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일종의 그 자유의 노예가 되는 그런 면이 있고, 또 자유의 노예가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사르트르의 생각을 아주 잘 표현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인 거죠. 근데 그 책임감이라는 것 안에는 말하자면은 자기가 하는 행동, 자기가 부여한 의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말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도덕 체계, 가치 체계가 존재한다는 그 가정을 분명히 하고 있죠. 즉 사르트르가 그 부분에서 시작은 분명히 그런 객관적인 가치 체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미 체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자유의 본질을 설명하다 보니까 인간은 그런 객관적인 가치 체계, 도덕 체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자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여지는데요. 즉 내부적인 모순 같은 거죠. 일관적인 논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면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사르트르보다 훨씬 먼저 있었던 실존주의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일관성 있는 그런 요소를 보여주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즉 인간에게 스스로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인간은 그런 창조적인 존재이다라는 그 면까지는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자기에게 부여한 창조적인 그런 의미 부여, 여기에 대해 책임감에 두려워하고 책임감에 짓눌려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가 가치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초인적인 존재가 돼야 되고, 그 책임감에서 자유로워지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초인의 모습이다. 우버맨시라고 했나요? 즉 인간은 그 책임을 분쇄하고 깨뜨리고 거기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즉 자기가 의미를 부여한 그런 요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뭐 이런 것들에 걱정하고 뭐 말하자면 자기를 돌아보고 할 그런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강자이고 초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정말 히틀러 같은 정말 악한 그런 인간이 되고, 그것을 자기는
초인이 된 모습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왜 틀렸는지 아무도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니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초인이 된 거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니체의 철학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사르트르에 비해서 논리적인 일관성, 내부의 논리적인 일관성은 훨씬 더 강하게 있지 않는가. 즉 자신의 생각의 일관성을 끝까지 유지하는 그런 강한 면, 논리적으로 굉장히 강한 면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도 보여지네요. 하여튼 사르트르와 니체의 생각 한번 비교를 해봤네요.